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뜬금없는 추모의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의 만신이었지. 2대 만신이라 불리는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원래 뭐 이게 별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나 한 번씩 내가 이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하잖아. 그리고,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과 저의 관계를 말할 것 같다면 어떤 관계냐면 어떤 관계야? 아무 관계도 아니지. 근데 드래곤볼을 이렇게 보고 커왔던 사람으로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IQ 점프 소년 챔프라는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뭐 어딘가에 나오고 있을란가? 되게 두꺼워. 이게 양장본 같은 이렇게 두꺼운 책에 여러 가지 만화가 매번 연재가 되고 있었어. 그래서 그게 당시에 1,500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권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뭐 계속 올랐지 뭐 2,000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흔히 반에 보면 이제 점프파와 챔프파가 있었거든. 근데 저는 사실 그때는 챔프파에 가까웠어. 난 그때도 슬램덩크를 원래 보통 남자아이들은 드래곤볼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나는 그때도 슬램덩크를 조금 좋아했는데 근데 뭐 별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게 어차피 우리 형이 점프파였거든. 그래서 형이 1,500원 주고 점프하면 내가 이게 챔프 사고 그래서 같이 보고 드래곤볼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드래곤볼이 어디에 있었냐면 제일 뒤에 있었어. 이게 챔프 이렇게 사면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뒤에 보면 제일 뒤에 이렇게 쫙 있었거든. 그게 그런 것들을 계속 봤던 기억이 나. 그래서 그걸 거의 뭐 어렸을 때부터 오질나게 봤지.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그때 챔프 같은 게 이렇게 사다 보면 이 격주로 나오는데 그러면 한 달에 이게 4권씩 사야지. 4권만 돼도 한 이 정도 되거든. 근데 그거를 뭐 국민학교 내내 사다 보니까 나중에 만화책이 엄청 쌓여버린 거야. 어디 놔둘 데가 없을 정도로. 진짜 거의 한 이만큼 진짜 쌓여가지고 그거 그 당시에 옛날에 벼룩시장이라고 있었거든. 지금도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거기 가고 만화책 좀 들고 갈 사람 찾는다고 이러니까 어떤 만화방 하시는 아저씨가 와갖고 올커네하고 다 들고 가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돈으로 깨평으로 한 10,000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10,000원이었나 20,000원이나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는 토리야마 아키라의 만화를 계속 봤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작고 하시고 좀 뭔가 좀 이게 센치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일찍 사망했어. 68살로 사망을 했으니까 뭐 이게 급성 뇌출혈 같은 걸로 이게 사망하셨다 하더라고. 근데 아마 좀 그런 것 같아.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그 개꼴초였거든. 꼴초 담배 많이 피다 보면 혈관이 좀 많이 안 좋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되게 건강에 안 좋은 게 만화 그리는 사람은 맨날 천리하고 막 이런 게 일상이거든. 야근하고. 그리고 그렇게 야근을 하면서 연재 펑클 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게으른데 성실한 사람으로 꼽히는 게 그 토리야마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닥터 슬럼프도 맨 처음에 그 사람이 그랬던 건데 펭귄 마을에 비가 안 온다고. 나중에 마누라가 이제 비 그려주면 그때 비가 내리고 그래서 게으른데 성실한 사람으로 꼽혔던 사람인데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철야 작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도 엄청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리야마 아키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참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일본의 그런 3대 만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만신이라면 우선은 김성모가 있지, 그치? 108계단 40단권보.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3대 만신이라고 불리는 게 있거든. 3대 만신. 그래서 1대 만신이 데츠카 오사무 시대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우주소년 아톰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사람도 의사였고 그래서 재능충들이야 하나같이 다 재능충이야. 그래서 참 한 명의 재능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지 모르겠다. 그리고 토리야마 아키라도 어떻게 보면 2대 만신이었고. 그래서 3대 만신이 지금 이제 씹다. 오다 H로지. 오다 H로. 내가 보기에는 오다 H로보다 난 진격의 거인이 훨씬 재밌게 와가지고. 근데 오다가 굉장히 장기 굴림을 한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원나블이라고 해갖고 그 당시에 그런 뭔가 만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당시 토리야마 아키라는 이제 다케이코 이노와 함께 또 그런 뭔가 점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나가다가 글을 이렇게 슬쩍 보는데 다들 그러더라고. 요즘 애들은 토리야마 아키라 그림을 왜 잘 그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길래 야 토리야마 아키라 그림 얼마나 잘 그리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오다 그림 보면 오다 그림은 현기증 나잖아. 너무 현기증 나. 나는 오히려 난잡해갖고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거 보다가 토리야마 아키라 그림 보면 되게 심플하거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토리야마 아키라 그림 어떻냐고 물어보면 사람들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온 것 중에 하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서는 그런 뭔가 인체 비율이나 이렇게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높은 만화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래곤볼 그리는 토요타로인가? 그 액션씬 보잖아. 빨려 들어가는 흡입력이 달라, 진짜. 그 그림이 드래곤볼 액션씬은 보면 빨려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드래곤볼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액션씬에 이런 거 봐봐. 그리고 시점 변화가 진짜 많아. 에너지파를 쏠 때도 이게 시점이 카메라 뒤가 여기서 나올 때가 있고 카메라가 여기서 쳐다볼 때가 있고 진짜 그 시점이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토리야마 아키라는 진짜 그걸 다 그려냅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만화가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점을 잘 쓰는 만화가는 거의 없거든. 내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서 그렇게 시점을 잘 그리는 사람이 진짜 잘 쓴 사람이 키시모토 마사시 나루토 작가. 나루토 작가는 시점 되게 잘 써, 확실히. 그래서 야 보면서 야 이 사람 그림 잘 그린다 보면서 물론 이제 내용이 약간 좀 희한해져가지고 문제긴 하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본 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IQ 점프 그 이제 이 도리야마키라가 내가 이제 진짜 힘들었고 그림 그만 그릴 거라 하니까 그 문체부 장관 왔다는 썰이 있잖아. 문체부 장관이 와서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이라고 하더라고. 문체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려달라고 그래서 원래 인조인간 끝나고 끝내기로 됐는데 그게 계속 그려달라고 이제 셀 끝나고 야 그만 때려칠 거다 했는데 또 그려달라고 해서 결국엔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까지 토리야마 아키라가 낸 세금만 뭐 몇 조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충분히 그게 가능한 게 굉장히 짧고 굵게 은퇴했던 만화 중에서 고토케 키요하라라고 있잖아. 그 귀멸의 칼날 그린 여자. 고토케 키요하루가 그 거의 그 짧은 기간에 만화로만 극장판 나오기 전에 만화로만 거의 2천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토리야마 아키라는 일생 평생에서 세금만 내면 일본 그 10손가락 안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들어간다고 들었으니까 분명히 세금만 한 2조 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고 일단 토리야마 아키라가 오죽했으면 그 나고야시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 토리야마 아키라 공항 도로 앞까지 도로를 깔아줬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도시 전설로 확인됐는데 근데 실제로 공교롭게 들어도 토리야마 아키라 집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뭔가 정말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지. 그래도 상업적으로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예술적으로는 뭔가 더 많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림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토리야마 아키라의 만큼 그렇게 액션을 잘 그린다는 사람은 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는 내가 토리야마 아키라 지금 이렇게 들어간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여튼간에 그런 이제 위대한 예술가가 이제 작고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한 시대 동안 그걸 계속 봤잖아.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찹찹하더라고 뭐 느낌이. 아 토리야마 아키라가 갔구나. 그리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이제 68살에 이렇게 뻗는 거 보니까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뇌출혈로 뒤지기 싫으면 담배 같은 거 빨리 끊으시고 그리고 뭐 되게 재밌는 일화를 몇 개 더 얘기하자면 추가적으로 토리야마 아키라 그 아들내미 딸내미가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드래곤볼 별로 안 좋아했다. 안 봤대. 근데 어느 날 딸내미가 드래곤볼 되게 열심히 보고 있길래 얘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 은혼 작가를 되게 좋아했다 하더라고 딸내미가. 근데 은혼은 본 사람 알겠지만 패러디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드래곤볼 패러디가 나왔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자기 아버지 작품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 아마 유산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건데 근데 뭔가 이렇게 정말 그 예술가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이거 위대한 예술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뭐 토리야마 아키라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메시지 같은 게 있잖아. 귀멸의 칼날 봐도 나는 나의 책무를 다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말고도 난 개인적으로 우라사와 나오키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이 사람 옛날에 몬스터 그랬던 사람인데 몬스터 20세기 선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플루토가 방금 말했던 데츠카 오사무가 그린 거기 난 아톰이 그대로 나와. 또 아톰이 이게 재구성해서 다시 나오는데 지금 넷플릭스에 하고 있거든. 봐봐. 플루토도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술을 좀 알아야 된다고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뭐 굳이 뭐 여러분들이 그런 뭐 만화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은 얼마나 잘 돼 있어. 뭐 넷플릭스 같은 거 깔면 정말로 훌륭한 그런 예술가들의 작품들 참 영화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한 편의 영화에 진짜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아니면 뭐 그게 아니면
이게 좋은 음악 같은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예술을 좀 많이 아는 게 우리 영혼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뭐 이 땅의 모든 예술가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술가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좀 정신적으로 뭔가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이게 우리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 삼고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도 한국에서도 그렇게 정말로 위대한 그런 예술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복돌이도 빨리 자 오늘도 우리 목도리에 댄스로 댄스 하면 되겠다. 오늘 댄스 하면 되겠다. 복돌아 자 절해라 빨리 절 2번 짱 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샷